나 방금 집에 들어왔어. 오늘 소개팅 주선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 집에 들어온 거야? 연락도 한 통 없길래 걱정했잖아. 민석 씨는 어때? 사람 괜찮지? 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 그렇게까지 마음에 든 건 아닌가 보네. 주변에서 민석 씨 소개해달라는 사람 엄청 많은데. 애프터 신청은 받았어? 다음 주말에 밥 한 번 더 먹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지. 다행이다. 너도 완전 마음에 없는 건 아니었나 봐. 사람을 어떻게 한 번 만나고 평가를 하니? 적어도 3번은 만나면서 밥도 먹어보고 술도 한 잔 마셔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 내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소개팅 나가면 대부분 한 번에 거절했다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마음에 조금 있으니까 애프터도 받은 거 아니야? 야, 진짜 말도 마. 옛날에 소개팅 나가보면 이건 나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 폭탄에 꽝인 남자들만 나왔었다니까. 그래도 이번에 민석 씨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더 만나보고 생각하려고. 그래,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만나봐. 우리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너가 마지막이잖아. 너도 빨리 결혼해야 부부 동반으로 모일 때 부르기 편하지. 글쎄,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남자한테 너무 큰 기대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아무튼 너 덕분에 소개팅 잘했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다. 알겠어. 푹 쉬고 다음에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이야기해줘. 저는 32살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 아직 시집을 못 간 친구가 하나 있어서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얼굴은 예쁜 편이라 예전부터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결국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이가 이젠 30이 넘으니 이 친구도 정신을 차렸겠지 하는 생각으로 친구들이 소개팅을 많이 시켜줬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하며 전부 한 번 만나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남편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현지에서 취업해 지내다가 한국 지사로 발령나서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연애를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선남선녀라 둘이 만나면 잘 되겠다 싶어 소개를 시켜줬는데 생각보다 잘 되어가는 분위기였고 불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며 청첩장까지 주더라고요. 진짜 고맙다. 우리가 결혼하는 게 전부 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너나 민석 씨나 이제야 짝을 만난 거지. 둘이 잘 어울려. 왠지 결혼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잖아. 나도 나이가 있지만 민석 씨 나이도 38인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연애만 하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 그냥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신혼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튼 결혼 진짜 축하해. 아, 맞다. 내가 너한테 아직 보답을 못한 것 같은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는데. 보답은 무슨 보답이야. 아니야. 내가 결혼을 아직 못했어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너가 주선해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니까 보답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 주선자한테 정장 한 벌은 선물해야 하는 거라면서. 에이, 정장은 무슨 정장이야. 나 진짜 괜찮다니까? 우리 회사 정장 입고 다니는 회사도 아니라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뭐 구두를 하나 사줄까? 내가 알아서 아무거나 하나 선물하려고 해도 너 취향을 모르니까. 고르기 힘들면 그냥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할게. 안 그래도 되는데. 나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야. 알겠어. 그럼 나도 결혼식 때 축의금 많이 해줄게. 그렇게 제 친구는 불같이 화끈한 연애를 짧게 마치고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조금 빠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친구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살짝 지나가는 중이라서 연애를 2년 3년 하며 시간 낭비를 하긴 싫었겠죠. 그래도 인생에서 평생 동반자를 찾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걱정했던 건 현실이 되었고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채 3달을 채우기도 전에 싸우고 이혼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선을 해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애초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이혼한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친구한테 마땅히 해줄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정아, 너 내 이야기 들었지? 너 얼마 전에 이혼했다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진짜 너무 열받는다. 세상이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지? 뭐 좋은 일이 앞으로 다시 있겠지. 무슨 남자가 진짜 그렇게 속이 좁냐? 그 사람 미국에서 살다 왔다면서. 진짜 미국에서 살다 온 거 맞아? 내가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살다 온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남자들 진짜 왜 그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그래, 개인 사생활이고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내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아, 맞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백화점 상품권 선물해줬었지? 이렇게 이혼당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돌려줘야 하지 않나? 뭐라고? 백화점 상품권? 그거 나보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하기 전에 너가 먼저 돌려주겠다고 해야지. 너가 소개시켜준 남자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건데 내 결혼 생활 박살났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상품권은 다시 돌려주는 게 맞는 계산 아니야? 아, 그게 그렇게 되니? 알겠어. 백화점 상품권은 내가 내일 다시 사서 너한테 정확하게 돌려줄게. 그런데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결혼하고 나서도 예전에 만나던 전 남자친구 만나서 밤늦게 술 먹고 놀다가 걸렸는데 그래서 이혼당했으면서 내 책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니?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고 가끔 만나서 술 한잔 마신 게 뭐 어때서 그래?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몇 년 살다 왔다면서 이런 것도 쿨하게 이해 한번 못 해줘? 내가 남편 통해서 다 들었어. 너 한두 번도 아니라며?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한밤중에 남자랑 미사리 드라이도 갔었다며? 거기 가서 커피만 마시고 왔는지 뭘 어쨌는지 어떻게 알아? 야, 그냥 친구 사이였다니까? 친구끼리 밥 먹고 드라이브 갔다가 커피 한 잔만 하고 온 거라고. 너까지 왜 이래? 솔직히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이해 못하겠다. 아마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미국 사람도 이해 못할걸? 누가 너보고 이해해달래? 진짜 어이가 없네 다들.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작정했나봐. 너가 나한테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 줬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 축의금을 50만 원 줬었네. 너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니까 내가 낸 축의금은 돌려줘. 이럴 게 아니라 아예 백화점 상품권이랑 축의금이랑 퉁치면 되겠다. 뭐?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너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했는데 축의금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준 돈이잖아. 퉁치기 싫으면 내가 백화점 상품권 돌려줄 테니까 현금 50만 원 입금해. 와, 진짜 너 장난 아니구나. 나는 장난 아닌데 너가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남편 친구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줬더니 석 달도 못 가서 바람을 피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됐어, 너도 똑같아. 내가 하는 말 안 믿어줄 거면 친구도 아니야. 내가 진짜 모를 줄 아니? 됐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연락 끊고 살자.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야, 말 다 했냐?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는 이미 남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커피만 마셨다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얼굴값 한다 어쩐다 말은 많았지만 성격은 조금 까칠해도 바람 피우고 다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괜히 남편과 남편 친구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손절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들 걔랑 연락 끊었네요. 성격 까칠한 건 용서받아도 바람 피우는 인간은 절대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내가 이런 것까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요즘에 우리가 잘 때 전기장판까지 틀고 자는데 굳이 보일러까지 틀어야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일기예보도 안 봐? 한파주의보래잖아. 1월 한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젯밤에 영하 10도가 넘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전기장판 하나 틀면 됐지. 무슨 보일러 난방까지 트냐고.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쓰고 보일러 트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30만 원씩 나오잖아. 아니,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나도 집에서 돈 벌고 일하잖아. 당신은 회사에서 겨울에 난방되고 여름엔 냉방되니까 상관없겠지. 나는 집이 곧 직장이라고.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하는 말은 너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전기나 가스를 좀 아껴서 쓰라는 거야. 돈을 벌면 뭐하냐? 관리비로 다 써버리는데. 아니, 진짜 웃긴다. 그럴 거면 나도 사무실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일할게.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또 뭘 얼마나 뭐라고 했다고 그래? 같이 사는 집인데 아껴서 쓰라는 거야. 한 달에 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전기세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럼 앞으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전기도 안 쓰고 보일러도 안 켤게. 됐어.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지. 전기가스 좀 아껴 쓰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을 생각해.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 들을 거라면 개인 사무실 얻어서 나가서 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30대 초반에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는데 남편과 저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남편은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비싼 명품 물건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남편은 차도 한 대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다들 차를 좋아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중고차라도 한 대 사라고 했더니 나중에 아이를 낳고 차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나 생각해보겠답니다. 취미생활도 없고 휴일에는 집안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만 봐요. 그게 돈이 가장 안 드는 일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요즘 남자들답지 않게 성실하고 절약하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완전 자린고비도 이런 자린고비가 없더라고요. 온 집안에 전기란 전기는 다 끄고 다니는 바람에 저녁 8시부터 저희 집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도 물 채운 페트병을 넣어놓는 바람에 수압이 약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막힌 변기 뚫는 시간과 청소하느라 드는 물이 더 아까우니까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제 말을 무시합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겨울에 난방 안 떼고 여름에 냉방 못하게 하는 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직장으로 출퇴근을 했었지만 2년 전부터 그놈의 전염병 때문에 자택근무로 일이 전환되었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가진 기술로 회사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회사에서 주는 월급보다 프리랜서로 버는 돈이 더 많은 수준이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저 혼자 사업자를 내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24시간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전기도 예전보다 더 쓰고 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집에서 전기 쓰고 물 쓰는 것이 더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회사 월급이랑 프리랜서 일로 벌어오는 돈이 매달 800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최소로 잡아도 700, 800 이상이에요. 남편 월급이 400이 안 되는데 제가 이 정도 벌어오면 전기세 정도는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겨울에 보일러 틀지 말고 전기장판 하나만 틀고 살을 하는데 그것도 1단 정도로 최소로 틀어놓으니까 새벽에 자다가 추워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양말도 더 신고 잠옷도 두꺼운 걸 입으면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문제는 여름이에요. 여보, 에어컨 리모컨 못 봤어? 집안 온도가 27도, 28도 넘어가는데 리모컨이 안 보인다? 더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별로 덥지도 않은데
무슨 에어컨을 찾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봐. 그럼 안 더워. 아니, 내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가만히 앉아서 노는 사람이야? 집 작업실에 컴퓨터랑 다른 기계들 돌아가면 거기서 나오는 열이 얼마나 심한데. 아, 됐어. 보나마나 당신이 리모컨 숨겨놨겠지. 리모컨 숨기면 에어컨 못 트냐? 본체에 버튼 다 있거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 밖에 안 돼. 그 정도에 벌써 에어컨을 튼다고 그러냐 너는?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에어컨 틀고 살겠다는데 대체 당신이 왜 뭐라고 그러는데? 아끼고 살자는 말도 못해. 오늘 별로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 벌써 틀면 나중에 7월, 8월, 한여름에는 하루 종일 24시간 에어컨 틀고 살래? 그냥 선풍기 틀면 되잖아. 집안 온도가 28도가 넘는데 선풍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몰라. 내가 당신 눈치를 왜 봐야 하는데. 이번 달부터 내가 버는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똑같이 반반씩 입금하고 써. 생활비 통장? 그러면 나는 반이 아니라 20%만 낼 거야.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 원래 에어컨이나 보일러는 나는 사용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혼자 살 때는 한겨울 가스비가 3,000원, 4,000원 나왔어.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해. 나는 내가 생활비 80% 낼 테니까 대신 앞으로 나한테 잔소리 일절하지 마.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건 보일러를 빵빵 틀고 살든 내 돈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몰라.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하겠지. 지난달에 남편이랑 이렇게 싸우고 정말로 생활비는 8대2로 제가 더 많이 냅니다. 문제는 부부간에 더 이상 대화도 없어지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 친정집은 시댁에 비해서 비교적 잘 살았어요. 주변에 정말 돈 많은 부자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 집도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학창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제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운 적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난방이나 에어컨을 고민하고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 두 분은 생활비로 쓰고 넘칠 만큼 많은 돈을 벌어오셨고 제 생각도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악착같이 아끼고 살 바에야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한 달 내내 에어컨 안 틀고 땀 뻘뻘 흘리며 아껴봐야 전기세는 2만 원, 3만 원 차이예요. 그만큼 일을 더해서 10배, 100배 더 많이 벌어오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에서 1억 보태주셨고 시댁에서는 한 푼도 해주지 못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남편은 기울어진 결혼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생활비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돈도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대체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남편의 자린고비 정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남편도 저를 전기 하나도 아낄 줄 모르는 낭비 심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어제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적잖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뒤늦게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생활비로 잔소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하며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2년 동안 절약이 아닌 구질구질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마음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남편 눈치 보느라 여행은커녕 외식다운 외식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돈 쓰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체 연애는 왜 했고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더 늦기 전에 남편과 이혼 이야기 마무리하고 제 인생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혼자 살면 가스비 3,000원 나온다고 했었지? 앞으로 다시 혼자 살게 될 텐데 가스비 전기세 적게 나와서 참 좋겠네. 평생 그렇게 에어컨 한 번 안 틀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